자, 안녕하세요. 박병훈입니다. 네. 자, 우리가 사회 행정사 대비 1차 과목 행정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1차 과목은 3과목인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과목당 20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니까 쉬는 시간 없이 한번 시작해가지고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1번부터 80번까지 문제 딱 해가지고 나옵니다. 과목이. 그래서 앞에 민법 총칙 1번부터 20번, 우리 21번부터 우리 행정법 해가지고 40번까지 나오고요. 그 뒤에 이제 나머지 41번부터 80번, 60번까지인가? 예, 이렇게 나와야죠. 갑자기 제가 좀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쭉 보더라고요. 한 번에. 그러면서 이제 오지선다형인데, 자, 여러분들 제가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곳에서도 시험 과목으로 있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이제 행정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공무원 9급 같은 것들 이렇게 보면 걔들은 또 사지선다형이더라고요. 사지선다형. 오지선다 공부하다가 사지선다 보면 아주 우습게 보입니다. 좀. 그런데 걔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아주 그냥 열심히 들어가죠. 노량진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보니까 수험생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굉장히 저 구석탱이 있는 거, 쓸데없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내요. 그래서 행정법도.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래가지고 좀 중요한 내용, 익히 모두 다 알아야 되는 내용들, 이런 거 위주로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받아보신 그 교재는요, 제가 뭐 학문적으로 뭐 어떤 엄청난 이런 게 있어서 이걸 쓴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수업용으로 이 책을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유명한 교수님들 있죠. 그래서 행정법계 거두이신 교수님들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제 교재를 가지고 참고를 해서 그 교재들이 이제 전부 다 다른 데도 보면 시험에 그 다 기초가 되는 그런 교재들이더라고요. 그걸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그거를 잘 짬뽕을 해가지고 썼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베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하여튼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충실히 담아서 요약을 했습니다. 그분들 책들은 보면 1000몇백 페이지씩 막 그렇게 돼요. 이거를 최대한 줄이고 요약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 좀 관계가 있을 만한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해놨다. 그리고 거기 실려있는 판례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뭐 양이 많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그것도 좀 줄인 거예요, 양이. 근데 요거 판례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로 뭐 판례를 뭐 공부해다 이러실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공부를 이런 법하고 관계된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새로 나온 판례 같은 거 문제 나오지 않나요? 막 고민하는데 그런 거 공부는 해봐야 한두 문제 맞히는데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 시작해서 갈 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깔려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거 위주로 하고요. 혹시라도 뭐 최신 판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되면 제가 후반에 시험 뭐 가까이 가면 문제풀이만 끝나고 뭐 최종 정리 뭐 이런 거 할 때 아니면 제가 이제 따로 학원에 공고를 해가지고 뭐 특강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만 한번 정리해드린다든가 이런 시간을 가지는데 사실은 저는 거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 최종 정리 시간은 제가 가지는데 굳이 그 최신 판례 그렇게 해가지고 할 필요 있겠느냐? 굳이 한다면 이제 자료로 이렇게 해서 배포하는 식으로 이렇게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너무 최신에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다만 법령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법령은 여러분들이 배우노니 행정법 쪽에 관계된 법령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데 중요한 건 그런 비율을 보면 공법과 사법 비율을 보면 공법이 훨씬 많습니다. 공법이. 자, 그 공법의 대부분이 행정 영역의 법들이에요. 우리가 행정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은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렇듯이 행정에 관계된 법은 전부 묶어서 우리가 행정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법령들은 하다 보면 자꾸 바뀌어요. 이 시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자꾸 바뀐다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시험 보러 갈 때, 공부할 때 법하고 시험 보러 갈까 법이 바뀌어 있어. 근데 그 분야가 문제로 나왔어. 그럼 뭐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뭘 기준으로 풀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들이 공부할 때 뭐라고 하냐면 법령을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법이 바뀌었을 경우에 언제적 법을 기준으로 하느냐 했을 때 시험 시행일 날 실시되고 있는 법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시험 공고하고요. 몇 달 뒤에 1차 시험을 보죠. 올해 같으면 이제 6월 달에 매년 이제 6월 달에 보는데 요 1차 시험
요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라 이 뜻이에요. 요날. 그럼 이제 그런 걱정도 좀 들죠. 아니 여기서 배울 때 법이 여기 가서 바뀌어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적어도 이 책을 지금 12월 달에 마무리 다시 했습니다. 그때 12월 달에 시행되고 있는 법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미 예고돼 있는 법들이 있어요. 통과돼 가지고 그런 것들 중에 여기까지 날짜가 있는 것들까지 다 지금 참고를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의 이걸 벗어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 와중에 뭐가 또 바뀌면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강 형식으로 아니면 자료 형식으로 공급이 되니까 이런 바뀌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학원을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걸 거예요. 공부도 공부지만 뭔가 자꾸 바뀌고 막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정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 때문에 학원을 이용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학원 좋은 게 뭡니까? 딱 등록해서 학원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학원은 바뀌는 거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다 알려드리는 이게 의무잖아요. 학원이. 그래서 최대한 그런 걸 이용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 이런저런 얘기 다 저기 하고요. 바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 자, 익히 주지의 사실이지만 행정법은 총론과 강론이 있습니다. 자, 대개 우리나라 법 체계는요, 다른 법들도 마찬가지지만 대개 총론, 강론으로 구성이 됩니다. 총론, 강론 아니면 총칙, 각칙 이런 식으로요.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편별해가지고 법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무슨 얘기들을 하냐 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론 쪽에 나오는 얘기들은 그 법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얘기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강론에 가면 각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공통된 내용들은 총론에서 얘기한다. 그렇죠? 개별적인 이런 일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개별적인 일들에 각각 구체적으로 뭔가 적용되고 법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들도 가만히 전체적으로 보면 공통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전부 앞에 뽑아서 얘기합니다. 총칙이라는 이름 하에 거기서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법에 저촉되는 행위냐 아니냐 그런 거 관계돼서 그런 행위들은 다 누가 해요? 결국은 사람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행정처분이든 행정행위든 이런 것도 누가 해? 행정청이 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국민에게 했는데 국민이 그게 불만이야. 그래서 싸움이 붙어.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기준들이 다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법률 관계 이렇게 해서 어떤 처분을 했고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싸움이 붙은 이런 관계, 이런 법률 관계. 이런 법률 관계에 항상 등장하는 건 누구예요? 주체. 그렇죠? 행정청이라는 주체, 국민이라는 주체. 그렇죠? 당사자. 그렇잖아요? 당사자. 이건 어디 가든 공통이에요. 그럼 이런 얘기를 총론 쪽에서 하는 겁니다. 총칙 쪽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자들이 어떤 처분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거나 행정청이 어떤 걸 하거나 개별적으로는 다 다르겠지만 공통된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통된 패턴.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런 권한이 있는 자는 누군지 이런 공통된 패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총론에서 잡아서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얘기. 그러면서 이제 개별적인 부분은 뒤에 강론으로 넘어간다. 이거는 비단 행정법 파트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법들은 다 이런 패턴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통될 만한 얘기들은 앞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얘기는 강론에 가서 얘기를 한다. 그런데 우리 행정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법이라는 단일 이름을 가진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기에 민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민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은 존재해요. 그렇죠? 민법이라는 법. 그 다음에 헌법, 형법 이런 것들은 그 이름에 달린 법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행정법은 어떤 법도 행정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행정과 관계된 행정이 뭐지? 이럴 수 있는데 조금 이따 정의하기로 하고 행정과 관계된 수많은 법령들을 다 묶어서 행정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법. 자, 그랬을 때 행정법은 총론과 강론, 총칙, 각칙 이렇게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시험 영역을 좀 얘기하자 그러면 자, 행정법 총론에서 출제 영역 이거는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밝히고 있는 출제 영역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통론.